이제 박근혜 아닌 박근혜 같은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황교안. 그래서 황교안 전문가를 제가 하나 불렀습니다. 제 계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재윤경 의원 나와주세요. 이분은 가계부채 탕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계부채 탕감을 얼마 했죠? 국회 들어와서 한 것만 한 2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예. 예, 불어난 이자들 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채권을 사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다 2조? 국회 들어와서만 그렇고요. 예, 네. 밖에서는 한 3천억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요 여기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 근데 정무위 소속이어서 황교안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건데, 황교안 무슨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무총리시고 뭐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듯한 굉장히 이렇게 업이 좀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로 점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썰들이 많았었죠. 네, 많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호로는 점지를 하고 싶었으나 그가 가진 기본적인 이제 정치적 자질이 너무 부족하여 그 지점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쉬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고, 본인도 그게 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조금 품성 자체가 좀 좋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심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굉장히 충실하신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전에 왜 내가 권한대행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싹 사라지고 현재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흥분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이분이 웃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다른 그림을. 이분도 큰 웃음을 줬죠. 며칠 전에. 사실 뭐 저는 황교안 총리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색한데요. 저희가 정무위원회고 국무총리실이 사실 저희 피감기관이긴 하지만, 상임위 회의 때 국무총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때만 이제 몇 번 뵀는데, 제가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날카롭게 할 때, 그때 황 총리께서 굉장히 좀 멍하게 답변을 하셔갖고 화제가 좀 됐었죠. 이미 테러 강조법이 필요 없다. 이미 그 대테러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주재자가 누군지 아느냐. 자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답변 나중에 들킨 예, 동영상이 있었죠. 예,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9대 때는 황 총리가 일종의 질의를 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답을 할 때 구멍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멍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한마디로 공격하기 좋은 거죠. 네, 근엄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내용은 좀 뭐랄까 부실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저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편하게 봅니다. 예, 질의를 할 때 돌아오는 답변이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너무 부실한 나머지 그래서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현안을 물어보면 현안을 잘 모르거나, 네.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티를 못 내요. 아는 티도 못 낸다? 예, 충분히 모르는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문회를 대우조선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조금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든 분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위원장. 예, 이분은 몰라도 다 알듯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질문을 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질의랑 답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으로 시간이 종료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종료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그 내용이 틀려도 질의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작전회의 짤 때 그래서 가급적 여기를 피하고 저기를 하자
할 때 유일호 부총리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좋은 분 같으세요. 근데 황 총리가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몇 번 당하신 거죠. 19대 때 당하시고 나더니 약간 독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에 와서는요. 지금 우리 그 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황 총리에 대해서. 뭐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적절치 않습니다. 뭐 당장 취소하십시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질의하던 의원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잠시 대행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길래 그런 건지. 아니 이번에 그 대정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날을 잡았죠. 임시국회로 열고. 근데 그 당일날 내가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국회에 출석을 하느냐. 네. 그래서 난색을 표했다는 반응을 보고 굉장히 다들 분노에 차 있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인데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룰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나가라. 한 칸씩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탄핵을 당한 것은 이 현 정부 전체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황 총리가 그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탄핵이 됐고 그거는 그 이전 이야기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권한대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대신한다. 여기에 굉장히 몰입해 있으신 거죠. 몰입해 있다. 예. 메소드 연기구나. 전방부대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채널A한테 엄청 씹히고 있던데 국가 비상사태라 군인들이 야근을 해서 퇴근을 못 하고 있다. 근데 군인들이 퇴근하는 게 있어? 그리고 밤에 경계근무 쓰면 그게 야근이야?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야?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는데 맨날 군대 얘기만 해요. 안보 얘기만 하고 군 태세 강화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분이 군면제를 당했는데 매우 이상한 이유로 그렇죠. 군면제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몇 가지 이제 지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근엄하게 재밌는 분이시다. 네. 근엄하시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사실은 차마 찌질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기가 참 민망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면제 사건도 있고, 근데 그게 피부병 때문이고, 그러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피부병 진단 받기 전에 면제가 돼요. 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진단서를 달라 그랬더니 끝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떡값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네, 이거는 더 수사를 파봐야 되지만 수사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떡값하고도 그것도 받은 돈도 보니까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저렴하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검찰 시절에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의 하마평, 이런 거 이제 들어보면, 일단, 검찰 내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큰 성과가 없는,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출세해서 총리가 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예, 실제. 근데 돈 벌 때는 굉장히 치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개월간 2011년부터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정관예우로 보통 일반 변호사 수임의 한 3배 정도를 수임을 했고, 그래서 매달 1억 원씩 벌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부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기부. 까먹었지, 그거 기부한다는 거. 하긴 했는데 이제 11조에도 못 미치는 금액, 그래서 찔끔 기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데는 열심히신데 세금 내는 것은 또 지각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찔끔 하시고.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의 직을 그러니까 임시로 대행하여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엔 청와대에서 요청했다고 생각해요. 광폭 행보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죠. 그래서 황교안의 고건화를 시도한다. 그게 필요한 이유가 후보가 없고요. 친박에. 그렇죠. 새누리당이 분당됐을 때 친박 쪽의 후보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이인재
같은 분이 저러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한 3, 4%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면 그 사람을 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스스로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쯤에는 황교안을 띄우려는 노력도 할 것이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앞으로 첫 번째 계기가 1월달 신년 기자회견이 될 겁니다. 황교안 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황교안이 무엇을 꿈꾸고 있고 친박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일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지켜보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박근혜 입맛에 맞을 뿐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설 기회를 그쪽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검증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크게 인기를 끌만한 생각해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금융위원장이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야당 쪽에서도 저 정도는 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을 할 정도로 앞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황 총리나 혹은 이제 유일호 부총리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사람의 그런 이 크기가 좀 드러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참 많아졌어. 황교안까지도 지켜봐야 돼? 박지원, 김무성에다가 황교안까지. 이 시대 참 참견인으로서 많은 것을 참견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신발 안에 숨어 발의 편안함을 돕는 자, 발바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숨쉬는 이중 아치 구조 실리콘 돌기, 깔창 하나로 내가 가진 모든 신발에 미치는 파급력, 실리콘 소재의 내구성과 긴 수명,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당신의 발을 지켜줄 내 발바닥의 비선 실세 빌바운드 깔창,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할 때 돌아오는 답변이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너무 부실한 나머지 그래서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현안을 물어보면 현안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티를 못 내요. 아는 티도 못 낸다? 예, 충분히 모르는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문회를 대우조선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조금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든 분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위원장. 예, 이분은 몰라도 다 알듯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질문을 하면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질의랑 답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으로 시간이 종료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종료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그 내용이 틀려도 질의한 사람 계속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고 본인도 그게 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조금 품성 자체가 좀 좋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심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굉장히 충실하신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전에 왜 내가 권한대행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싹 사라지고 현재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흥분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이분이 웃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다른 그림을. 이분도 큰 웃음을 줬죠. 며칠 전에. 사실 저는 황교안 총리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색한데요. 저희가 정무위원회고 국무총리실이 사실 저희 피감기관이긴 하지만, 그 상임위 회의 때 국무총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때만 이제 몇 번 뵀는데,
제가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날카롭게 할 때, 그때 그 황 총리께서 굉장히 좀 멍하게 답변을 하셔갖고 화제가 좀 됐었죠. 이미 테러 방지법이 필요 없다. 이미 그 대테러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주재자가 누군지 아느냐. 자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답변 나중에 들킨 예, 그때 동영상이 있었죠. 예,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9대 때는 그 황 총리가 일종의 질의를 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답을 할 때 구멍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멍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목소리를 한마디로 공격하기 목소리를 좋은 깔면서 거죠. 다 넘어가죠. 네, 근엄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내용은 좀 뭐랄까 부실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저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편하게 봅니다. 예, 질의를 이제 박근혜 아닌 박근혜 같은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잖아요. 황교안. 그래서 황교안 전문가를 제가 하나 불렀습니다. 제 계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재윤경 의원 나와주세요. 이분은 가계부채 탕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계부채 탕감을 얼마 했죠? 국회 들어와서 한 것만 한 2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예. 예, 불어난 이자들 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채권을 사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다 2조? 국회 들어와서만 그렇고요. 예, 네. 밖에서는 한 3천억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요 여기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 근데 정무위 소속이어서 황교안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건데, 황교안 무슨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무총리시고 뭐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듯한 굉장히 이렇게 업이 좀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로 점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썰들이 많았었죠. 네, 많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호로는 점지를 하고 싶었으나 그가 가진 기본적인 이제 정치적 자질이 너무 부족하여 그 지점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쉬지 말고